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투자금을 잃지 말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실수를 미래와 현재에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 가장 크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고 잔금을 미납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분들이 왜 잔금을 미납했는지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왜 미납했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명공 미래빌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보니까 신동희님께서 낙찰을 2억 9천에 받으셨고요. 신동희님 외에 6분이 더 입찰을 하셨습니다. 2등과의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약 6,500만 원 정도가 나고요. 임차인 대항력 여부를 보니까 채무자가 살고 계셔서 권리상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2억 9천에 쓰신 신동희님과 2등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2등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미납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은 시세 분석의 오류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시세 분석을 명확하게 하셔야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셔야 팔았을 때 이때 이익이 남겠죠. 낙찰을 받고 보니까 시세보다 더 비싸게 하게 되면 투자금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이분처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 2,200만 원을 포기하시고 잔금을 미납하셨습니다. 계산을 해봤을 때 본인이 쓴 2억 9천만 원이 2,200만 원을 포기하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적어도 3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은 비싸게 받았다는 반증을 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사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수가 다양하죠. 근데 이제 큰 평수로 착각을 해서 더 큰 평수의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는 사례도 가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평수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시세 분석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낙찰을 받으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송정지가라는 빌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명수님께서 2019년도 9월 30일 날 단독 입찰하셔서 1억 6,110만 원에 낙찰이 되셨습니다. 살고 계신 분을 살펴보니까 대항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박덕민님께서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살고 계시고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전입 날짜와 소멸 기준이 되는 근저당 날짜 2016년 5월 20일 비교를 했을 때 전입을 더 빨리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박명수님은 생각하셨겠죠. 1억 6천만 원에 내가 낙찰이 되면 이 박덕민님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은 당연히 배당이 되겠구나.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배당 신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돌려받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1억 3천만 원 모두 박명수님이 별도로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명수님이 낙찰받은 가격 1억 6천만 원 플러스 1억 3천만 원 해서 2억 9천만 원에 받으신 거고요. 심지어 1억 3천만 원 물어줘야 될 돈은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 박덕민 님이 법원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할까요? 여기에 보시면 배당 종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종기일이 뭐냐? 법원에 돈을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이날까지 신청을 하세요. 이날이 지나면 법원에서 돈을 한 푼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덕민님의 배당 날짜를 보니까 2018년 6월 20일이죠. 날짜가 지나서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돈을 한 푼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돈을 안 받은 상태로 이사를 나가셔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항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법원에서 못 받은 돈은 낙찰자, 그러니까 박명수님한테 와서 나 1억 3천만 원 법원에서 못 받으니 당신이 물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럴 권리가 있으신 대항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박명수님은 입찰 보증금 1,520만 원을 포기하시고 잔금을 미납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박명수님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박덕민님이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 배당 신고 한 것만 확인을 하고 날짜를 제대로 안 보신 거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데 그걸 지나서 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을 되도록이면 입찰하지 마시고 입찰하실 거면 굉장히 신중하게 입찰을 하셔라라는 게 이런 많은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분이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되면 이게 다 온전히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찰장에서 낙찰 금액을 잘못 써서 잔금을 미납한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이은영님께서 이 금액이 얼마죠? 43억 3,70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5억 2천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2등은 5억 3,300만 원을 쓰셨습니다. 2등과의 차이가 무려 38억입니다. 이은영님은 43억을 쓰고 싶어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찰장에 가서 가격을 쓰시는 이 기일입찰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입찰 금액을 쓰시는데 이걸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억 칸에다가 4를 쓰셨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한 칸씩 밀려서 10억 칸에다 4를 쓰시고 그 뒤에 1,000만 원에 3을 쓰셔야 되는 거를 억 칸에다 3을 쓰시고 이렇게 쭉 쓰셨겠죠. 그러면 43억이 되는 겁니다. 10배 가격을 쓰셨기 때문에 가격이 되겠죠. 당연히 낙찰이 되실 거고 이런 경우 아무리 법원에 울고불고 하면서 실수했다고 얘기해도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원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로 돈을 안 돌려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 이의 제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분 법원에서는 절대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보증금 3,640만 원이 몰수되는 케이스입니다. 몰수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돈을 꿀꺽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은 나중에 배당할 때 더 돈을 얹어서 주기 때문에 돈을 못 받으실 분이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덜 받으실 분이 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하는 케이스를 알아두시고 입찰장에 가실 때 정말 미리 가격을 쓰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10억, 100억 칸에다가 여러분들 숫자 안 쓰실 거면 미리 X표를 치는 거는 법원에서 뭐라고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사례로는 없지만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취득세가 최근에 개정이 됐죠. 과거에는 모든 주거형은 가격대별로 1에서 최대 3%까지 적용이 됐지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현재는 세법이 개정돼서 취득세가 최소 1.1%에서 최대 12%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표에 띄워 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투자금 잃은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투자금을 잃게 됐는지 보증금이 몰수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된 케이스를 인지하시고 투자하실 때 접목을 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금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장 관련해서도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